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살면서 저만큼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이젠 그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모든 분들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네요. 작년 어느 한 남자로 인해 저희 자매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일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한 살 어린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나이 터울이 한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저와 여동생이 함께 다니면 주위에서 정말 똑같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쌍둥이냐는 말을 조금 과장해서 살아오는 내내 들었던 것 같네요. 키도 0.5cm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비슷하고 체형도 비슷해요. 그리고 진짜 옷을 입는 취향이나 사소한 것부터 먹는 식성까지 정말 똑 닮긴 했습니다. 저랑 동생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 머리 길이에요. 저는 항상 긴 생머리를 고수했고 동생은 단발머리만 했었거든요. 머리 길이를 제외하고는 생긴 거나 하는 짓이나 똑 닮았죠. 쌍둥이냐는 질문을 하는 심리가 절로 이해될 정도로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자랑이라고 봐도 되긴 한데 저랑 제 여동생 둘 다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날씬한 몸매를 가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자매 둘 다 유명했어요. 저랑 제 동생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입학하고 그 다음 해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동생은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거렸죠. 제 동생이고 저와 똑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제 여동생도 학교에서 인기가 엄청 많았고 유명한 자매였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대학에 제가 먼저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심지어 같은 지역의 다른 대학교에 붙어서 제가 먼저 서울로 상경했고 제 뒤를 따라 서울로 상경한 동생과 지금까지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자매는 아직 아무도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대학에 재학 중이던 시절에 저희 학과에 음침한 대학 동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키는 무척이나 컸는데 제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가장 뚱뚱한 사람이었어요.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음침한 분위기를 풍겨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항상 두꺼운 안경을 쓰고 움츠리고 다녔고 매일 같은 옷을 입기도 하고 그래서 냄새도 나고 머리도 잘 감지 않고 그냥 좀 사람들이 멀리하게끔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와는 정반대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항상 주위에 사람들이 북적였고 밝은 분위기였다면 그런 저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분위기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제가 그때 착한 척이 하고 싶었던 것인지 오지랖이라는 병이 도진 거였는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거리며 욕 들어먹고 지내는 게가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MT처럼 단합을 목표로 1박 2일 이렇게 숙소를 잡아서 자고 오는 행사들이 대학교엔 참 많잖아요. 그런 자리에 그 아이는 매번 출석을 해요. 하지만 저희 학과 사람들이 다 피하니 제대로 놀기를 하겠습니까? 먹기를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나누거나 추억을 쌓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동기들끼리는 새벽 늦게까지도 부어라 마셔라 하며 한창 활기차게 노는데 구석의 벽에 앉아서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하거나 아니면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버리거나 그렇게 행동하더군요. 그러면서 매번 그런 자리마다 꼭 참여는 합니다. 개강하고 종강할 때마다 열리는 총회에도 제일 먼저 술집에 도착해 있고 그러는 애였어요. 그런데 그런 쓸쓸한 모습이 눈에 좀 밟히더군요. 술 먹는 자리에 꼬박꼬박 나오는데 어울리고 싶어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아무도 끼워주지 않으니 불쌍하다고 동정어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제가 그 아이를 몇 번 챙겨줬습니다. 그렇다고 별스럽고 유난 떤 것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챙김이었어요. 술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제 옆자리에 불러 앉힌다거나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 안주 맛있다고 몇 마디 말을 걸어주거나 먼저 인사를 해주거나 진짜 그런 사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행동들 덕에 그 아이는 저를 좋아하게 되었더라고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이에요.
언젠가부터 제가 가는 곳마다 그 아이가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타지인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자취를 했는데 저희 동네 근처에서 자주 보였어요. 자기도 근처에 산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집을 가리켰는데 그 집이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처음엔 신기한 우연이라고 생각했고 종종 만나자고 하며 웃으면서 받아들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종종 같이 귀가하고는 했죠. 그때까지도 별 의심은 품지 못했어요. 그냥 동네 친구가 생겼다 뭐 그 정도였죠.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점점 들기 시작했어요. 자꾸 어딜 가든 마주치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 기다렸다는 듯 마주치기 시작하니까 좀 의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스토킹하고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제가 알게 된 경위는 학교에서 일어난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새내기답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과방에 가기 위해 동기 몇몇과 함께 복도를 거닐고 있는데 뒤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때 저는 같은 과 동기랑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캠퍼스 커플이었죠. 우당탕탕하며 들린 그 소리는 제 남자친구가 그 아이에게 주먹을 날렸고 맞은 주먹에 균형을 잃은 그 아이가 휘청거리다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제 남자친구, 저희 과에서 제일 잘생겼고 키도 크고 정말 훈훈한 피지컬을 가졌어요. 그 아이보다도 키가 컸죠. 몸집은 그 아이가 더 거구였지만요. 그렇게 외적으로도 완벽한 아이였는데 저한테 매번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줘서 주위에서 부러움도 종종 사게 만들어주는 그런 다정다감한 남자친구였는데 그런 남자친구가 정말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그 아이에게 주먹을 휘두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얼른 달려가 남자친구를 말리면서 왜 그러냐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흥분을 가라앉히지도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하더군요. 그리고 그 틈에 그 아이가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바닥에 깔아 뭉개고 그 위에 앉아서 포박하듯 도망도 못 치게 하더군요. 저는 영문도 몰랐지만 무섭게 화를 내는 남자친구가 오히려 무섭게 느껴졌어요. 남자친구는 저 멀리 날아간 그 아이의 휴대폰을 집어오라고 했고 전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저희 과가 있는 층이라 그런지 선배들 동기들 너나 할 것 없이 복도로 나와 구경하고 말리고 있더군요. 그 사이 경찰이 도착했고 남자친구는 순순히 그 아이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제 남자친구를 고발하듯 행동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묵비권을 행사하더군요. 남자친구는 당장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라고 종용했습니다. 저를 보호하듯 뒤로 숨기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경찰에게 저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깜짝 놀랐죠. 그런데 하얗게 질린 채로 끝까지 거부를 하더라고요. 함께 온 여경찰이 이러면 서로 연행해 가는 수가 있다며 으름장을 놓으니 어거지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더라고요. 거의 울먹이듯 훌쩍이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휴대폰 안엔 정말 끔찍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루에 수백 장은 좋게 찍은 모양인지 제 이름으로 된 사진 폴더가 따로 있더군요. 10,000장이 넘는 사진과 동영상들이 있었죠. 저희 집 맞은편 오피스텔에 사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저와 같은 층에서 사는 줄은 몰랐어요. 정말 창문을 열어 밖을 쳐다보면 바로 제 집이 보이더라고요. 항상 블라인드가 쳐져 있던 집이 있었는데 그게 그 아이의 집이었고 블라인드 사이에 카메라 렌즈를 고정해 제 일상생활을 내내 훔쳐보고 있었더군요. 제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까지 촬영했던데 말 다 한 셈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오고 가는 등하굣길,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 동아리에서 노는 모습, 거기 있는 모든 사진과 동영상들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찍힌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복도에서 제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정신이 팔려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제 남자친구의 기척을 느끼지 못한 것이었고 그렇게 들키게 된 것이죠. 비틀거리니 남자친구가 제 몸을 받쳐주는 듯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자고 그 아이를 기어코 신고했죠. 경찰서에서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그 아이는 제 남자친구 사물함에 죽은 고양이 시체를 갖다 놓기도 하고 빨간 물감으로 혈서처럼 쓴 쪽지를 넣어놓기도 했더군요. 저와 헤어짐을 강요하면서 말이에요. 눈이 돌아가서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도 나 좋아했잖아. 왜 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건데? 하면서요. 반쯤 돌아보이는 그 눈은 미친 사람의 그것과 비슷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소름이 끼쳤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감싸 안으면서 처벌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죠. 너무 명백한 증거들의 등장에 그 아이도 꼼짝없이 처벌을 받게 되었고 저는 학교 측에다가 고발해서 그 아이를 퇴학시켰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분리시켜주지 않는다면 공론화시키겠다는 제 말에 제 편을 들어줬죠. 저는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지만 그것 또한 2차 가해로 느껴졌어요. 예쁘장하게 태어나 항상 이득만 본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얼굴이 미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무너져가는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은 남자친구였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잘 만나오고 있고 내년에 결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저도 휴학을 하고 2년 동안 심리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며 저를 다독이고 복학을 했고 남자친구와 함께 졸업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그 사이 군대를 다녀왔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동생을 포함한 제 가족 누구에게도 터놓지를 못했어요. 동생과 함께 살게 되면서 집을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피해망상이 생길 정도로 예민했었죠. 그런 저를 동생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크게 화내지 않았고 절 보듬어줬어요. 그렇게 저는 힘들었던 과거를 떨쳐낼 수 있었고요. 제 남자친구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지금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생활을 가능케 한 것은 전적으로 남자친구 덕이에요. 그렇게 그 아이는 법적 처벌을 받았고 제 눈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도 일상으로 점점 돌아오고 있었죠. 그러다 몇 달 전에 여동생이 제게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자친구는 여동생이 자주 봤는데 저는 여동생의 남자친구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먼저 소개시켜준다고 하니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 남자친구도 함께 부르려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일정이 맞지 않아 저희 셋이서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게 된 여동생의 남자친구. 서글서글한 얼굴에 큰 키를 가지고 있었고 직업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정은 안 간다고 해야 하나? 여동생이 너무 좋아 죽으려고 해서 축하는 하겠다만 별로 응원은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저렇게 잘생긴 얼굴을 제가 잊었을 리가 없고 오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는데 엄청 낯선 느낌은 아니었어요. 통성명을 하고 술자리를 하면서 그 사람이 생각보다 더욱 괜찮은 사람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 여동생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 셋은 친해졌습니다. 그날 재밌게 보내고 시간이 몇 달도 흘렀어요. 제 남자친구도 그날 재밌게 놀았냐며 자기도 소개시켜달라고 여동생한테 말하기도 했죠. 하도 저랑 오랜만에 만나서 제 여동생도 오빠 오빠 하며 잘 따르기도 합니다. 형부 소리는 아직 입에 안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넷이서 만나는 자리가 마련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와의 만남이 유야무야 넘어가서 자신감이 넘쳤던 건지 제 남자친구의 눈까지 속일 수 있다 장담을 한 것인지 그 자리를 만드니 나오더군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는 단번에 제 여동생의 남자친구의 정체를 한눈에 꿰뚫어 봤죠. 그놈은 저와 제 남자친구의 동기였던, 그리고 제게 병적으로 집착했던, 그래서 스토킹을 했던 바로 그 새끼였습니다. 법적인 처분을 받고 퇴학을 당했던 그놈은 그 몇 년 동안 전신지방 흡입으로 지방을 걷어내고 운동을 해서 살을 뺐더군요. 원체 키가 원래도 컸던 놈이어서 살만 빼도 잘생겨진 거였어요. 이름도 개명 신청을 해서 전 이름이 연상도 되지 않게 아예 다른 느낌으로 바꿨고 제 동생에게 접근을 한 거였습니다. 제 남자친구, 저와 오랜 기간 만나서 제 여동생과도 친분이 두터워요. 남자친구는 심지어 외동아들이라서 형제 있는 사람들을 항상 부러워했어요. 일가 친척들 중에서도 남자친구 또래의 친척이 하나도 없거든요.
같은 촌수에서는 위로 뛰동갑은 우스울 정도로 나이 차이가 나서 사촌형보다 사촌형이 낳은 조카와 나이 차이가 덜 날 정도예요. 그래서 제 여동생을 정말 끔찍히 아낍니다. 그러니 저희 여동생도 제 남자친구를 저를 따르듯 친오빠처럼 잘 따르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예비 처제 남자친구를 소개받는다고 해서 잘해주겠다고 다짐했는데 눈앞에 나타난 새끼가 몇 년 전 자신의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새끼고 그놈이 이제 예비 처제와 교제를 한다고 하니 남자친구 눈이 당연히 뒤집어지죠. 술집은 바로 개판이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운동에 취미가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쉽게 그놈이 제압되더군요. 남자친구는 몇 년 전에도 그랬듯이 그놈의 휴대폰부터 확보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 그런지 이젠 그놈의 지문만 있으면 휴대폰이 저절로 풀리더군요. 몇 년 전에 걸렸을 땐 그렇지 않았는데요. 당연히 제가 그놈의 지문을 이용해 잠금을 풀었고 갤러리를 들어감과 동시에 112에 신고했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모든 일이 벌어져서 여동생은 너무 놀라 몸이 굳어있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열어본 갤러리에는 이젠 제 사진이 아닌 제 여동생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두 몰래 찍은 듯한 구도로 말이에요. 여동생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그놈이 얼마나 괘씸했던지 몰라요. 저로도 모자라 제 여동생까지 저한테 했던 짓거리를 그대로 해놨더군요. 여동생도 천사 같은 탈을 쓴 그놈을 보고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진짜 어이가 없고 소름이 끼쳤던 건 그놈 폰에 있는 메모장이 문득 눈에 띄어서 들어간 순간이었어요. 그놈은 자신의 휴대폰 메모장에 저와 여동생을 동시에 취하기 위한 범행 계획을 세워놨더군요. 정말 얼마나 소름이 끼치고 몸이 덜덜 떨리던지. 빠르게 도착한 경찰과 제가 들이민 휴대폰을 증거 삼아 그놈은 현장에서 바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경찰서에 진술하러 갔고요. 그래도 저는 한번 겪어본 경험이라 그런지 익숙하게 진술하게 되더군요. 저랑 남자친구는 여동생을 살뜰히 챙겼고 법적인 처벌을 원한다고 의사표현도 확실히 했어요. 결국 그놈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재범에다가 죄질이 나빠서 가중처벌을 받더라고요. 저희는 저와 여동생에게 그놈을 접근금지 처분을 요구했고 그 요구는 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그 이후로 넋이 나갔어요. 많이 좋아했으니 얼마나 상처가 컸을지 가늠조차 되질 않네요. 여동생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오래전 제가 겪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모든 것을 어쩔 수 없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동생도 무너져 내렸어요. 당해본 사람이 제일 잘 알죠. 정신이 무너지는 그 느낌을 말이에요. 제게는 남자친구가 버팀목이 되어주었는데 제 여동생은 믿었던 버팀목이 자신의 뒤통수를 친 격이니 저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남자친구와 제가 정말 살뜰히 여동생을 보살폈고 함께 병원에 데려가 심리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정말 정성을 다해 보살폈고 지금 여동생은 마음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매번 어깨 살짝 위로 올라오는 단발머리를 고수하던 여동생이었는데 얼마 전 쇼컷을 하고 나타났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이 많이 편안한 듯 활짝 웃어 보이는 여동생을 보니 심경의 변화가 있었구나 하며 짐작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와 제 남자친구가 도움이 되긴 한 모양인지 점점 상처를 털고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기특하네요. 저는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여자들은 남자보다 힘이 약한 존재고 범행의 타겟이 되어버리면 떨쳐내기 힘든 것은 사실이니까요.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저와 제 여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아직 세상은 아름답고 착한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소수의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 모르게 제 일상을 관찰당하는 기분은 무척이나 기분 나쁘고 불쾌하며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죠. 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경계심이 생기기만 해도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계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도 대처의 속도가 달라질 테니까요. 세상은 아름답지만
여전히 살아남기엔 험해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아주 나쁜 놈 하나는 그 존재만으로도 선한 사람들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는 법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경계하며 삶을 조심스럽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